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예, 제 방이고요. 영상도 찍어야겠고 밥도 먹어야겠고 해가지고는 여기 전 보이시나요? 전 어저께 예, 예 외갓집에 가서 어머니죠 저한테는. 예, 어머니가 예, 거기 모셔져 있는 관계로 예, 외갓집 가서 겁나게 얻어먹고 겁나게 무슨 잔반 처리반 된 기분으로 왕창 예,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고 드렸던 대로 제가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 어떻게 준비해서 나왔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이건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이 제가 했던 방법들이 최고로 좋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활을 했고 이런 방식의 행동 패턴을 익혀서 나왔더니 저한테 도움이 됐더라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병원마다 틀리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병원마다 틀리고 거기 있을 환자들도 다 다를 테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별도 나이도 다 다를 테고요. 뭐 살아온 환경이나 다 다를 테니까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배식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배식을 하면서 이제 배식에 익숙해질 때쯤에 청소하는 청소당번까지 뽑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몇 달째 됐을 때더라? 그것도 거의 한 3번째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청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째 들어갔을 때는 배식만 했고 3번째 들어갔을 때는 이제 청소까지 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파워가 있겠냐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사람이 흡연실이랑 화장실은 열려 있었구나. 샤워실하고 흡연실하고 거기 열쇠를 청소하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흡연실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취침을 할 때고 그 사이에 흡연실을 닫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닫고 싶을 때 닫았어요. 보통 한 9시 반쯤 흡연실을 그러니까 청소를 한 상태에서 바로 닫는, 보통은 청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닫는데, 저도 처음에는 배운 대로 처음엔 꼬박꼬박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무조건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보호사들하고 친해지고 나서는 이제 제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어떤 날에는 11시에도 닫아보고 흡연실을. 그리고 샤워장도 제가 청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마무리도 제가 해야 되고, 그리고 샤워장은 이제 잠궈야 하는 이유는 누가 몰래 저녁에 밤에 샤워장에 들어가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흡연장 열쇠, 샤워실 열쇠를 제가 관리를 했고, 그것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권력에 심취를 했죠. 사람들이 다 저의 눈치를 다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있던 병원이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극소수일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거는. 그리고 이제는 환자들 인권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환자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인권적인 부분에서만 따진다, 저야 되게 좋았지만, 왜냐면 거기서 부수입이 생긴 거니까 거기서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으로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근데 환자 인권만 생각하면은 엄연히 돈 주고 치료받으러, 그리고 케어받으러, 휴양하러 간 건데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예전 영상들에는 몇 번 남겼었겠지만, 또 저번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전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시간 날 때마다 책만 거기 비치되어 있는 책만 읽었고요. 한두 달 사이에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짧은 책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는 거기 있는 거 다 읽었어요. 한 1000권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진짜로 그만큼 다 읽었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첫 달에 들어가자마자 팔굽혀펴기를 시작을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20개 하기 한 15개 정도 했던 거.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할 때 20개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퇴원할 때쯤에는 그냥 맘먹고 180개를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팔굽혀펴기를 맨날 했으니까, 하루에 1000개 이상을 맨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팔굽혀펴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문 주어지는 거 다 읽었고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신문 봐도 사실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신문 읽으면서도 이게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예, 신문에 나오는 세상 이해를 못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성격적인 단점이라든가, 술 먹었을 때, 술 먹고 나서의 실수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격적인 결함들, 그런 것들이 똑같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뭐 이런 병신 새끼들이 다 있어, 진짜 찐따 새끼들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한 3번째쯤 들어갔을 때 그게 절실히 보였어요. 제가 하는 실수,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이 저도 똑같이 하는 실수들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차 하고 생각한 거죠. 아, 난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었으나,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아,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정말 인간 쓰레기로 받겠구나.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면서 다 반면교사를 삼은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반면교사를 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다시 들어갔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알코올 치맥 수준까지, 그러니까 28박 29일을 필름 끊기고 나서 들어갔으니까는, 그때는 정말, 그때가 5번째구나. 그때는 정말 사람들한테 우리는 술을 끊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분위기가 그게 안 먹히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자기가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혼자서만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제가 혼자서 그걸 뭐 생각한다고, 사회 경험도 뭐 거진 없는 애가, 알바 맨 밑바닥 일만 했던 애가 그걸 뭐 계획하고 뭐 한다고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예.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뭐 거기서 다른 생각 할 수는 없었으니까, 다른 생각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뭐 날고 기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유지가 될까요? 내가 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의 약속이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하잖아요. 일단 거기 가족들은, 거기 환자들 가족분들은 이 병원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인연에 대해서 모두를 불신을 해요. 겪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제가 아무리 거기서 멀쩡한 척하고 지냈다 하더라도 사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정신병원 출신인 것 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고, 얘도 술 먹으면 개또라이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려면은
진짜 몇 년 동안의 멀쩡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상 병원 생활을 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살아계실 때 이제 노점상인을 구리시에서 돌다리에서 노점상인을 하셨었는데, 예, 달고나를 구우셨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잠깐 동안 오징어 게임 영화가 나왔을 때 그냥 대박이 났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로또에다가 때려박는 로또 당첨번호 사기 나와서 옛날에 쇼츠에 올린 거 있어요. 여튼 아무튼 저는 이제 나와서 정말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어머니 그 노점에서 일하시는 곳에서 뭐라도 갖고 와서 팔아야겠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한겨울에 벌써 그 샌베라고 하잖아요, 전병. 샌베 과자를 한 3개월간을 팔았었어요. 가장 추울 때 하고 따뜻해질 때 그만뒀어요, 힘들어서. 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항상 평생을 무슨 미래에 대한 준비나 뭐 나는 뭘 모아서 뭘 사야겠다, 뭐 나는 좀 그러니까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 모아서 뭐 결혼 작업을 마련해야겠다, 뭐 그런 식의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사회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봤을 때는 제가 병원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낼 정도니까는 밖에 나오면은 젊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라도 하면은 밑바닥이든 먼바닥이든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시작해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테니까는 일단 술부터 끊어라. 그리고 술을 끊을 수만 있어도 넌 성공한 거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제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괴로웠었는데, 어쨌거나 병원에서는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었지만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준비는 정말 많이 했어요. 당시에 제가 중학생에도 정신병원이기도 했으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 제가 과외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간병, 알코올은 아니죠. 네, 알코올은 아니고 치매 환자, 그리고 뭐지? 뇌출혈인지 뭐 뇌경색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 근데 제가 봤는데 그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튼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키가 한 170 한 2, 3? 저보다 살짝 큰데 몸무게가 120 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제가 케어를 했었어요. 그 친구 뭐 수발을 든 거죠. 그 친구가 혼자서 샤워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샤워하는 거 도와주고, 샤워할 때 샤워하는 거 도와주고, 옷 갈아입을 때 옷 갈아입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으니까는 옆에서 말친구 해주고, 뭐 특히나 심부름 있으면 심부름 해주고, 막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루살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흡연실하고 샤워실하고 문 열고, 네, 그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밥때가 되자 바로 밥때가 되니까 배식 준비해가지고 배식 준비하고, 배식을 한 다음에 배식이 다 끝나고 그 식사 시간 다 끝나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참가해서 프로그램 다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점심 배식 시간이야. 점심 배식이 끝나자마자 프로그램이 갔던 적도 있고 안 간 적도 있고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자유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좀 쉬고 낮잠 자기도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간병, 제가 이제 케어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챙기고요. 그 다음에, 틈만 나면 그 병원 그 좁은 구석을 걸어. 최대한 운동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걷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있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 기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살인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막 아령 이런 것도 당연히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음료수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 물, 생수나 뭐 콜라나 뭐든. 그러니까 간식을 시키면은 그런 페트병을 모아서 그걸 묶어요. 페트병을 처음에는 4개를 묶어서 그걸로 아령을 쓰다가 나중에 6개, 나중에 그 다음에 9개, 그 다음에 12개를 진짜 이따만 그걸 아령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운동을 하고요. 진짜 별짓 다 했어요.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 다음 점심시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이제 저녁 배식하고, 저녁 배식 끝나고 나면 이제 노는데 뭐, 전 TV는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거의. 볼 것도 없었고, 사실상. 네, 그래서 고스톱 치거나 아니면은 뭐, 카드, 세무카드, 포카 하거나, 그리고 저녁 시간 됐을 때 이제 애들 과외하고, 그리고 그 뜸뜸이마다 제가 간병해야 될 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럼 다 그건 다 챙기는 거예요. 네. 그러고 한 8시까지 8시에서 9시 사이에 청소를 시작해서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흡연실 문 잠그고 샤워실 문 잠그고 하면 그렇게 하루 일과가 딱 끝나고 그런 식으로 지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최대 마지막에 그거를 딱 그 생활을 6개월을 한 거예요.